사실 줄 거니까 좀 이따 밑줄만 걸으면 되지, 그치? 쌤이 이거 그대로 필기한 거 그대로 사진 파일로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향가도 여기 있고요. 어서오세요, 지우야. 지우 책 있죠? 네, 일단 먼저 시작했어요. 신라 노래 향가 주로 삼국유사의 배경서와 함께 전해지더라. 그러니까 고대 가요부터 시작하는 거야. 서정문학은 옛날 고대 가요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 가요 다음에 여기 왼쪽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 공무도화가 이 황조가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정시라고 불러요. 서정시예요. 이 둘은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 찾아가면 이거 둘이에요. 공무도화가는 어느 백수광부의 아내, 백수광부, 머리가 하얗게 센 광부, 미친 남편의 아내. 그래갖고 고조선 시대라고 얘기를 추정을 하고요. 얘는 고구려시 이대왕 유리왕이 지은 거, 그치? 암소서로 정다운 적개꼬리 재밌게 놀고 있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고, 딱 그 네 줄짜리 한 이 시가 황조가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시 중에서 200 몇 페이지야? 195페이지. 195페이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대 가요가 먼저 했어. 그 이후로 향가, 신라 때가 돼서 신라 시대 때는 향가가 많잖아, 그치? 우리 배웠던 제망매가 비롯해서, 그치? 찬 기파란가, 모 죽지란가, 이렇게 초용가, 우리 민족의 삶과 함께하며 오랫동안 구비전승되어 온 민요도 대부분 서정갈래다. 별거 없어요. 배우는 거 없잖아요. 지금 여기 하는 거, 그치? 그러다가 고려시대 때 오면서, 고려시대 때부터는 이렇게 지식인은 주로 한문으로 문학작품을 창작하고 즐겼다, 향유했다. 그 중심에 한시, 중국 민족 한족, 중국 사람이 쓰는 글자 한자,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주로 즐겨 쓰는 시, 즐겨 짓는 시 한시, 그치? 한시는 딱 4줄짜리, 8줄짜리, 10줄 이상 이렇게 딱 3종류밖에 없어요. 4줄짜리가 있고 4배수야. 기승전결로 나누려고. 그 다음에 8줄짜리가 있고요. 약간 향가랑 비슷하다, 그치? 생각해보니까. 그 다음에 10줄 이상, 이렇게 10줄은 뭐 12줄, 14줄, 15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따로 있어. 자, 이름이 따로 있어. 4줄짜리 한시는 절구라고 해요. 5원 절구, 7원 절구. 한자를 7글자씩 4줄을 만드는 게 절구예요. 5글자씩 4줄. 무조건 4줄이에요. 그 다음에 8줄짜리는 율시라 불렀어요. 5원 절구, 5원 율시, 7원 절구, 7원 율시. 한시의 종류예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돼요. 10줄 이상은 배율이라고 불렀어요. 배율. 다 종류 이름이야. 한시는 글자 한자 글자로 이렇게 5글자씩, 7글자씩 4줄 5어, 8줄 5어, 10줄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렇지? 그게 한시예요. 한시. 지금 몇 시지? 한시. 아니, 한자로 만들어진 시. 자, 대부분의 한시는 다 이렇게 서정시인데,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시로 지은 한시를 우리나라 국문학으로 봐야 되나요? 봐야죠. 글자가 없었을 때인데, 그치? 고려시대 때는, 그치? 고려시대 때 한시나, 그 다음에 우리 글자가 없었을 때는 한시를 우리 문학으로 봐야겠죠. 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서경별곡 고려가요, 동동도 있고요. 여러 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밑줄만 그러면 돼. 각 연의 뒤에 후렴구 붙어 있고, 거기 뭐 써있을 텐데, 고려가요의 특징은 아무데나 다 있으니까. 작품 중간에 염구가 들어간다. 이렇게. 그리고 후렴구라고도 하고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고려 중엽부터 조선 중엽까지 사대부들이 지었던 경기체가, 이 경기체가는 아까 이제 청라고 친구들은 뭐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서 보긴 했는데, 이제 경기체가의 그 특징이 뭐냐면, 네, 경기체가 하면 특징이 요거예요. 요게 경기체가거든요. 여기 보면은 요게 고려 후기 때 잠깐 지어진 거예요. 고려 후기 때 신흥 사대부들, 그러니까 이른바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 있죠, 그렇죠? 이성계를 비롯한 그 정몽주, 그 뒤로는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 신흥 사대부들이에요. 그 사대부들이 자신들의 자긍심과 풍류를 과시하기 위해서 지은 노래가 경기체가예요. 근데 왜 이름이 경기체가냐면 이렇게 보시면 과시를 해요, 자꾸. 그런 광경이 어떠합니까? 광경 원문에 그 광경이 그거 어떠합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다 책 이름이야? 이 책들을 내가 지금 독서하고 있거든요. 이 모습 어때요? 과시하는 거예요. 400권이나 되는 태평관계라는 책을 내가 읽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소리내서 열심히 읽고 있는 이
광경, 이것이 어떠합니까? 경기, 그 광경이, 그 모습이 그거 어떻습니까? 과시한 경기 어떻습니까? 경기 어떻습니까? 이게 총 8개가 있어요. 지금 이 중에 하나예요. 2장이에요. 1, 2, 3, 4, 5, 6, 7, 8. 그게 경기체가예요. 그래서 경기체가 모르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그치? 이 경기체가가 있는데 뭐 배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림별곡이라고 좀 전에 봤던 그거 과시하는 거.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말 신흥 4대부, 신흥 새롭게 등장한 이 4대부들의 과시, 뭐 그 다음에 자부심, 엄청난 부심이 있어요. 유부심이 있어요. 유교부심. 그렇죠. 유부심이 있어요. 유부초밥 먹고 싶다. 그치? 교술성이 뭐냐면 체험이거든. 그치? 직접 이 사람이 체험한 거. 이 교술성이 뭐냐면 체험. 우리 수필을 체험해 교술문학이라 하거든요. 직접 경험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서정성은 그냥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치? 개인의 감정을 담아냈잖아. 너무 여기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밑에 보면 시조는 고려 말에 성립돼서 어서오세요. 한지 얼마 됐어요, 연우야? 밑에 보면 고려 말에 성립돼서 조선시대 크게 융성한 정형시가가 시조가 되겠고, 우리 문학사의 대표적인 서정갈래가 바로 이 시조다. 시조는 지금도 우리가 배웠고 시험범위에도 계속 있었으니까, 그치? 195쪽이고요. 조선 후기에는 사설 시조가 유행했고요. 그 다음에 시조는 지금도 현대 시조가 라는 이름으로 창작되고 즐기고 있다, 사람들이. 그치? 향유됐다라고 하면 즐긴다, 뭐 짓고 즐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그냥 즐긴다, 향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너희들 알고 있는 관동별곡 배웠잖아요. 그쵸? 누앙사, 삼이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 지금 이제 시험범위인 송미인곡도 가사잖아요. 그쵸? 가사문학이 있는데 시조와 마찬가지로 사음보고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가사, 1학년 때 배웠던 관동별곡도 사음보고요. 지금 배우고 있는 송미인곡, 삼이인곡 이거 다 전부 다 사음보고요. 그쵸? 다 사음보, 시조, 가사는 다 사음보다 4번씩 끊어있는다. 여러 갈래의 특성을 두루지르고 있어서 어느 하나의 갈래에 넣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더라. 그러니까 근데 가사는 어쨌든 서정갈래예요. 그렇죠? 왜 어렵냐면 너무 기니까 산문문학으로도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신채시라는 게 있어서 195쪽입니다. 신채시는 말 그대로 아까 위에서 쌤이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고전시와 현대시의 이 중간 정도의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바뀌었어. 자유연애도 막 들어가고요. 시의 형식도 막 파괴가 되고요. 내용도 개와 문물에 관한 얘기가 막 나오고요. 그래서 고전에서 현대로 이 바뀌는 이 중간 정도의 시기에 신채시라는 게 등장해서 이른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고전시에서 현대시로 변화하는 그 중간에서 너무 과도하게 변하지 않게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해요. 자, 뭐 여긴 안 나왔으니까 이렇게 초의 전통의 그 옛날 시의 형식을 벗어나서 자유로운 현대시로 나아가는 과정에 나타난 과도기적인 양식이다. 여기 나오는 최초의 신채시 맞지? 이렇게 해에게서 소년에게 별로 내용이 좀 이상해요. 막 무슨 막 서정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이제 항해하는 큰 바다를 항해하는 소년에 대한 얘기예요. 철썩 쏴 막 이렇게 파도가 치는 막 의성어도 나오고요. 시가 조금 옛날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요즘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맞지? 그런 약간 과도기적인 특징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현대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노래의 역사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부분은 이른바 우리나라 서정갈래 역사. 서정갈래는 뭐라고? 서정갈래는 노래하기다. 노래하기가 서정갈래다. 그래서 서정 뭐 문학 서정갈래 하면 무조건 노래 가짜를 그냥 쓰는 거죠. 이렇게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서정하면 노래. 알았지? 그치? 노래하면 운율하면 시죠. 그쵸? 그러니까 시는 다 전부 다 시가고 그 시가는 다 이렇게 노래라고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래하기라고 했고 여기 지금 우리가 했던 게 표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네모칸만 한번 같이 채워보면요. 밑에 있으니까 신라의 노래인 향가는 주로 삼국유사에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좀만 내려가 보면 이번에는 고려 소교는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연 뒤에 후렴구가 붙어있다. 후렴구 혹은 염구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죠? 좀 이따 얘기해 드릴 거고요. 시조는 고려 말에 성립돼서 조선에 크게 융성한 정형시가로 모든 시조와 가사는 몇은 뭐요? 몇 번씩 끊어있는다?
네 번씩 끊어 읽는다. 그치? 우리 송민국 배웠지, 그치? 저기 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해다 저문날에 누를 보러 가시는가. 이렇게 4번, 네 번씩 끊어 있죠? 4번 OX 현대시는 전통시가와 단절했다. 벌써 틀렸네, 그쵸? 단절한 게 아니라 이어가겠죠, 그쵸? 좋은 말만 있겠죠, 뭐.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학교에서 언급은 하셨다고 해서, 그치? 자, 오른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좀 넘겨보시면 서경별곡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서경별곡으로 한번 가보시면 오른쪽에. 자, 여기 이제 쌤이 고려가요 얘기를 써드릴게요, 그쵸? 우리가 고려가요 많이 배웠잖아요, 그쵸? 여기 고려가요. 우리가 현재 전하는 모든 고려가요는 딱 하나 빼고 다 전부 다 작자미상이에요. 자, 여기 고려가요의 특징을 한번 고려가요 이렇게 한 번만 쓰면 작자미상이에요. 하나 빼고 다 동일한 작품 하나 빼고 다 작자미상이에요. 작자미상이라는 건 이름이 없다는 거고 이름이 없다라는 건 누가 지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다. 누가 지었다고 하죠 이렇게 작자 이름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거나 이름을 가졌어도 드러내지 못하는 자 평민층이죠. 작자층이 주로 평민층이다 이거예요. 자, 이퀄 작자층. 그래서 그 층이라고 하면 그런 계급들, 그치? 그러면 작가가 주로 이제 평민들이다, 그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가가 평민들이니까 이름을 가지지 못했거나 이름을 드러내기가 좀 힘드니까 작자 미상으로 놓고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로 편입됐다고 배웠어요?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죠. 이 유행이 궁중으로까지, 궁궐로까지 들어가는 바람에 궁중음악 편입. 자, 이렇게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니까 작자층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현사 요거는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냥 쓰시면 돼요. 본문이 있으니까.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됐다. 그리고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됐으니까 첨삭이 된 부분이 있죠. 여기도 이제 정석과 유견하고 동일한 부분이 나오죠, 그렇죠? 첨삭이 이루어짐. 첨삭 뭐랄까 가능? 이렇게. 왜 그러냐면 원래 원본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원래 원본하고 왜 달라지냐면 사람들이 입에서 또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기도 하고 임금이 듣고 있고 왕이 들을 수 있는 궁궐에서는 가사가 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임금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요거겠죠, 그렇죠?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첨삭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건 모두 다 구비전승됐거든요. 구비전승,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와요. 그러다가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우리 배웠잖아요, 중세국어. 한글 창제는 언제? 1443, 그렇죠? 요 이후에 한글로 기록돼요. 악학계범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시흥항 악보 뭐 이런 음악책에 기록이 돼요. 이후에 한글로 기록됐다. 이렇게 일부 이렇게 한자로 기록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구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고려가요는 아무리 유행을 해도 사람들 사이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경별곡의 이연이 왜 발생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게 얘기가 왜 들어왔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돼요. 구비전승돼서. 당시 유행했던 유행가 가사인데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이 노래가 여기 노래 아니었나? 아니면 일부러 넣었을 수도 있고요. 너무 좋으니까, 그치?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 진짜 하나요. 후렴구 얘기를 꺼내야죠. 한 개 빼고 모든 고려가요는 다 후렴구가 존재해요. 후렴구가 존재하니까 음악성은 뭐 둘째치고 자, 연을 나누기가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분연체다 이렇게 불러요. 모든 고려가요는 다 분연체다. 연 대신에 마디를 쓰기도 해요, 그렇죠? 마디 절자 써서 분절체다 이렇게는 부릅니다. 마디를 나누고 연을 나눌 수 있어서 분절체, 분연체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두 줄 얘기야.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위승질과 대평성대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끝나는 거야. 한 연이 끝나고 딱딱 나누기가 쉽죠, 그쵸? 그래서 분절체, 분연체 이렇게 부른다. 하지만 후렴구는 의미를 부여한다 안 한다? 절대로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이건 감탄사고 이건 의성어고 근데 의미가 관여돼서는 안 돼요. 이 후렴구의 내용이 의미를 부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화자의 정서와 관련된 것도 절대 아니고요. 주제와 관련된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별개. 완전 그냥 운율을 위해서만. 온리 운율. 이렇게 한 번만 적어볼게요. 온리 운율을 위해서만 음악성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구간이다. 해석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증질가 그러면 감탄사. 증질가 악기 소리. 대평성대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너무 좋은 시대야. 해석은 가능하지만 그게
내용에 반영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치? 자, 요 정도까지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고려가요는 요런 어떤 특징이 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서경별곡인 거죠. 그쵸? 서경별곡의 서경은 어디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게 서경 어디예요? 서쪽 서울이라는 뜻이거든요. 경은 서울경차잖아요. 그쵸? 평양이죠. 그쵸? 자, 여기 이제 연상이 되는 걸 한번 얘기해야 돼요. 평양하면 둘셋. 평양하면 둘셋. 냉. 평양냉. 자, 평양하면 대동강이거든요. 근데 이 대동강이 우리나라의 남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남산하면 둘셋. 돈가스. 남산하면 둘셋. 자물쇠 하면 옛날에 남친 여친.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사랑의 아이콘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러면 자물쇠 걸어놓고, 그치? 자, 여기 이제 대동강은 이별의 아이콘이에요. 대대로 우리의 고전시에서 빠지지 않는 이별의 장소. 대동강 하면 이퀄 이별.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나오네? 서경별곡 할 때 서경이 어디예요? 평양이에요. 평양은 뭐가 있냐면요, 상징성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별의 성지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이별하는 장소로 유명한 곳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노래는 왠지 엄청나게 슬프겠죠. 그쵸? 네. 자,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생각난 김에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 했네. 주로 내용이 남녀 상열지사, 요거 배웠죠. 그쵸? 남녀가 열렬히 사랑하는 노래, 남녀 상열지사는 공자님의 책에 나와요. 얘기 춘추, 사서삼경이라고 하죠. 그쵸? 그 공자님의 책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남녀가 열렬히 사랑하는 노래, 열렬히 사랑한다. 그게 남녀 상열지사인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좀 저질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한글로 기록된 건 조선이잖아요. 그러면 조선시대 그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음악이 예체능이 좀 약간 낮아도 대우를 못 받아도 그래도 양반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기록하는데 가사가 너무 저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의 사랑이 너무 이렇게 선비의 그런 유교의 덕목에 맞지 않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상열지사는 약간 이제 고려가요가 사장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게 많았을 텐데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아마 이 조선시대에는 사장됐다, 죽었다 이거예요. 묻혔다 이거죠. 사장된 이유, 그러니까 없어진 이유라고 할게요. 그쵸? 뭐 좀 약간 어려운 말이니까 없어진 이유예요. 많이 없어졌어요. 고려시대가 약 400년간 계속됐는데 그만큼 유행하고 심지어는 궁궐에서도 불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다행히 넓잖아. 그치? 근데도 왜 이렇게 많이 없냐면 유교국가, 철저하게 유교국가였던 조선에서 이 남녀 상열지사는 굉장한 뭐냐면 흠이에요. 맞지? 뭐 음란한 사람들, 그치? 선비답지 못한 사람들, 주색잡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뭐 술 많이 하는 사람, 도박에 빠진 사람, 여자들 막 가까이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은 아주 쓰레기죠. 그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이지. 그래서 이런 내용의 노래도 많이 이제 사장된 거예요. 그런 게 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부분이 있어요. 서경별곡에서도 남녀 상열지사로 일컫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밑에 고려 소교 나오고 이제 바로 나왔으니까 여기 맨 위에 3개씩만 가면 되거든. 2개씩만 가면 되거든요. 도랑청 달인들이가 이제 후렴구니까. 자, 먼저 누구서부터 가냐면 거기 이건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고, 저기 승현에서부터 출발해서 승현의 다음에 지후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유라가 하시고, 그 다음에 연우가 하시고, 그 다음에 지우가 하시고, 그 다음에 현서가 하시고, 그 다음에 상유가 하시면 한 번씩 딱 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뭐 2개씩 읽으니까 충분히 하죠. 승현아 한 번만 읽으실래요? 맨 먼저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이제 후렴구니까 조금 약간 위 저랑청 약간 주문 외우는 느낌 나죠. 그쵸? 자,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많은 자음이 뭐죠? 우리 여기 안 배웠지만 청산별곡에서도 청산에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고 싶다면서 얄리얄리 얄랑청 얄라리 얄라, 약간 좀 경박해요. 그쵸? 내용은 슬픈 내용인데, 자, 지금도 여기서 이 단어가, 이 자음이 좀 많거든요. 물론 디귿도 있어요. 디귿 말고 뭐 어떤 자음이 많죠? 보시면 리을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응이 많죠. 니은 리을 여기 없지만 니은 미음 리을 이응의 공통점이 뭐죠? 이게 무슨 소리죠? 혀나 입술을 이렇게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해요. 울림소리를 많이 반복해요. 특징이에요. 고려가요에서 일부러 후렴구에
울림 소리를 많이 이렇게 반영을 하는데 울림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느낌? 밝고 그 다음에 경쾌한 느낌을 주는 자음이에요. 밝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자음이라서 울림 소리예요. 그러면 왼쪽에도 써 있지만 내용은 슬픈 내용인데 후렴구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 후렴구는 굉장히 흥겨워요. 그렇죠? 도랑청 다링들이 맞지? 얄리얄리 얄랑청은 진짜 완전 도를 넘어섰지. 그렇지? 진짜 슬픈 내용인데 얄리얄리 얄랑청 하니까 완전 경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유가 뭔지 아실까요? 여기 지금 자수에는 없지만 나중에 심화 문제를 배우거나 우리가 고3이 됐을 때는 요거를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사고방식 얘기를 꺼내요. 요거는 이제 학교쌤이 얘기 안 해주셨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수능 볼 거니까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모습, 낙천적인 사고방식 이렇게 긍정적이라 해도 되고요. 낙천적인 가치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슬픈 내용이잖아. 슬픈 내용이니까 같이 우는 게 아니라 최소한 요 후렴구만은 조금 약간 깨지만 분위기를 깨지만 상쇄하는 효과를 가진 거예요. 약간 이제 일부러 좀 경박하게 막 만든 거지. 그치? 네. 아까 이게 여기서부터 벌써 슬프진 않지만 고려인들의 낙천적인 사고방식, 가치관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승현이가 읽은 서경이 서울이지만 그럼 동경도 있나요? 있어요. 동경은 어디냐면 일본에 있고요. 남경이 있는데 남경이 경주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서울 한양이 있고 그치? 고려 시대니까 이제 개경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서경하면 무조건 평양이고 남경하면 경주예요. 그렇죠?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 되는 국가들이에요. 그러면 평양이지만 뭔 개소리인가 했더니 그냥 평양을 막 불렀어요. 2번이나. 평양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자, 위에 아질가 나왔죠. 그렇죠? 아질가는 감탄사거든요. 그래서 밑에 밑줄만 긋게요. 그냥 운율에 맞추기 위한 염구다라고 해도 되고 그냥 염이라고 하셔도 돼요. 여음 행의 시작을 알려준다. 아질가 하면서 이 행이 시작됐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거래요. 지금 보시면은 다 아질가가 들어가 있어요. 아질가. 그치? 다 감탄사거든. 그치? 그럼 이 아질가의 역할은 맨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2번째 정도에 나오죠. 이 행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 행이 있다라는 걸 알려준다. 그리고 그냥 염구다 혹은 염이라 해도 돼요. 이걸 구라고 아니고요. 그냥 소리잖아요. 선생님. 염도 돼요. 그래서 염이라고 해도 돼요. 나는처럼. 나난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고려가요에서. 아질가. 이렇게. 감탄사. 서울이지만 평양이 서울인 거 누가 모르나요? 그쵸? 서경이 평양이 서울이지만 약간 소개 인트로라고 하나? 우리가 약간 소개했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는 원래 없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도. 자, 밑에 보면 닦은데 다시 이제 평양을 예찬합니다. 지후가 명지후가 한번 여기 2개만 읽어주실래요? 닦건데 네, 요거 오타로 보기도 하죠. 오기로 보거든요. 이게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거를 괴요 말은 맞지? 이렇게 하면 괴암직하다마는 우리 배웠을 때 사랑하다를 괴다로 배웠잖아. 그치? 이거 언제 나오죠? 우리 시험범위 송민곡이 있잖아. 나도 님을 믿어 군 뜻이 전혀 없어. 내 얼굴 내 언동이 님 괴암직하다마는 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랑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에 오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타자 친 건 아니니까 오기 그러면 잘못 쓴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이제 해석은 되죠. 괴요 말은 사랑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딱 맞거든요. 그렇죠? 괴요 말은의 오기다. 여기 안 써 있는 자수도에는 그치? 학교 쌤이 얘기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쌤이 하는 건 100% 맞지? 이제 수능 배울 때는 써야 되니까. 저거 썼나요? 저거 읽었나요? 저기 밑에도 읽었나요? 도랑청? 한 번쯤은 읽어야 되니까 한 번 읽어만 주시면. 이 닦은 데는 뭐죠? 닦은 곳 잘 닦아놓은 것. 수도로서 서울로서 이 도시를 잘 닦아놨어요. 잘 닦아놨다는 건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털을 잘 닦았다. 그러니까 기반을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서울 조그만 서울을 내가 사랑합니다. 서울 평양을 예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평양 찬가 평양을 예찬하고 있다. 예찬이 뭔지 알죠? 막 칭찬해주고 나 평양 너무 좋아. 평양 하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 잘 닦아놨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닦은 게 아니죠. 물리적인 닦은 거 말고 털을 닦다. 그렇지? 야 너무 좋다 여기. 진짜 평양 너무 좋다.
그래서 밑에 여기까지 평양을 사랑하지만 여기까지는 평양 소개와 예찬이에요. 평양을 너무 좋아한다. 별 이별 노래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쵸? 좀 내용이 현재 이별 노래는 아닌 것 같죠? 자, 이제부터는 이별 노래 시작이죠. 유라가 한번 여기 읽어주시고 여해물온 아질까? 이별하기보다는 여기 뭐 여의다 원래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렸을 적 나는 부모님을 여의고 여의다 이런 말 쓰죠. 그쵸? 여의다. 어렸을 적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전쟁에 여의고 홀로 살아남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의다는 이별하다 헤어지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밑에 이별하기보다는 당신과 이별하기보다는 자 이제 오른쪽에 여기가 체크 포인트잖아. 그치? 이미 한번 본 사람도 있고 질삼은 길삼이에요. 그러니까 국외음화가 된 거예요. 길삼 질삼 똑같은 말인데 길삼은 누가 하냐면 집에서 배를 만드는 거 옷감 짜는 일을 길삼이라 해요. 그러니까 집 안에서 옷감 짠다라고 해요. 옷감을 만든다 하죠. 그쵸? 옷감 짠다. 옷감 짜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치? 옷감을 짜는 일을 길삼이라 하고요. 너희들 알고 있는 견우와 직녀가 옥황상제라고 해야 되나? 노여움을 받아서 니들은 맨날 니 할 일들을 안 하고 맨날 만나고 이렇게 놀고만 있으니까 내가 364일 동안 떨어뜨려 놓는다. 대신 너희들이 그 한 번이라도 소중하게 만나고 싶다면 7월 7성날이라도 만나고 싶다면 네 할 일들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견우는 목동 일을 해요. 소나 말이나 가축들을 기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직녀는 집에서 길쌈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옷감 짜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화사는 누구다? 자, 화사는 여성, 남성 어느 정도 압축이 됐다. 자, 화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화사는 아마 여성일 확률이 거의 99.9%예요. 그쵸? 길쌈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치? 그래서 길쌈배를 버리고서 라는 이 말에서는 화자가 길쌈을 하는 사람이구나. 화자는 여성일 확률이 높겠다. 그치? 그리고 배는 뭐 그 옷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치? 자, 밑에 문제로 보면은 청남은 먼저 했잖아요. 그러면 보면 하나같이 생업 얘기가 계속 나와요. 생업을 버렸다. 생업. 그리고 이제 너희들도 요거 이제 가로 채우는 거 서경별곡도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서경별곡에 생업 수단을 버리고서라도. 그래서 내가 친구들은 다 거의 다 웬만하면 다 맞잖아요. 그럼 물어보죠. 여기서 생업 수단이 어디 있어? 그럼 여기를 얘기하면 되죠. 길쌈배는 이 화자의 생업의 수단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플러스 여성의 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적을게. 생업 수단이다. 생계 수단이다. 생업. 자, 생업은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직업인 거예요. 그쵸? 생업의 수단이다. 생계의 수단이다. 뭐가 길쌈이. 그치?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의무이기도 했어요. 여성의 의무이다. 사회적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사회적 역할 중에 하나가 집에서 길쌈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길쌈하는 배의 의미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다. 생업의 수단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성의 의무이기도 했다. 그치? 근데 그걸 버렸다는 거니까. 그치? 그걸 버렸다라는 건 여성의 의무를 저버리고 생계를 내팽개쳤다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이제 밑에서 해야겠죠? 질삼배를 버리고서라도. 자, 밑에 괴실한 대로 한번 또 가볼게요. 아까 괴암즉, 괴요말은 이게 괴다가 사랑하다거든. 그치? 우리 시험범위 송민곡에서 내 얼굴 내 언동이 님 괴암즉 하다마는, 그때도 괴암즉 님한테 사랑받음직 하다마는, 괴다는 무조건 사랑하다 라는 뜻이에요. 연우가 한번 여기만 읽어주시면 두 줄만 이제. 괴실한데 사랑해 주신다면 요건 이제 이해됐죠. 그쵸? 또 아질가 들어가 있고요. 행을 시작한다는 걸 알려주거나 이 행이 하나의 행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질가인 것 같아요. 다 통일성이 있죠. 그쵸?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울면서 그걸 버리고 따라가겠다는 거니까 일단 표면적인 거, 울면서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여성으로서의 의무도 있었고요. 길쌈에는. 그치? 그 다음에 생계수단이에요. 내가 이걸 포기하면 우리 가족,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굶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님이 그 다음에 님에 대한 어떤 님의 사랑,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지. 그치? 부등호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를 것 같아서. 더 중요한 건 부등호. 님에 대한 사랑이더라. 난 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치?
자, 이 면에서 자, 의미를 부여해 볼까요? 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에서의 옛날 시에서의 여성 화자 송민곡도 봤잖아, 맞지?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무슨 죄가 있길래, 그치? 다 자기 탓이래. 이 모든 게 다 조물주의 탓이로다. 운명 탓으로 돌렸어. 그러면 항상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 모든 잘못은 다 나한테 있다고 여기는 여자의 모습이 전통적인 여인인데, 야, 이거 어떠냐? 님에 대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 이거 다 포기할 수도 있어. 굉장히 뭐한 여성이야? 이 화자는. 자, 첫 번째, 주체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소극적의 반대말 적극적, 수동적의 반대말 능동적이지, 그치? 그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말을 합친 말이 주체적인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이 말이 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살 겁니다. 좀 많이 이게 글씨가, 네,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아무도 뭐라 하지 마. 내가 좋아하는 걸 할 거야. 이게 주체적인 여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교가 되는 거지. 그렇지? 이 서경별곡의 여성 화자는 다른 고전시의 여성 화자보다 훨씬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능동적인 여자의 모습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주체적이다라는 말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니까 참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좀 이따 쉬는 시간 드리고 마치 그다음에 쌤이 뭐 이제 평가 문제집 보고 뭐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쉬는 시간 좀 한 15분 정도 있으니까, 그치? 조금만 힘내시고 정각에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밑에 우로곰 쫀니노이다. 끝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사랑, 님에 대한 사랑을 선택한 거지, 그치? 자, 여기 왼쪽에 자, 우로는 울면서니까 뭐 울면서 이건 알 거예요. 자, 곰이 나왔지, 그치? 근데 뭐 여기는 보조사라고 나왔는데 얘는 보조사가 아니라 전미사예요. 원래 전미사라고 해요, 그쵸? 울면서 쫓겠습니다. 이 곰이 들어가면 앞말에 있는 어근을 강조하는 뜻이 있어요. 앞말의 어근을 강조해요. 지금 이제 보조사라고 돼 있으니까 보조사로 가르쳐 주실 것 같은데 원래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데 낱말 형성법에서 앞말의 뜻을 강조하는 강세의 전미사예요. 그래서 어근에 붙잖아, 전미사는, 그치?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말을 강조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러곰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쌤이 보여준 적이 있을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달아 높이 곰 돋아서 머리곰 비추오시라.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춰주세요. 요거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곰이 들어가면 뭐 보조사라고 해도 뭐 될 것 같긴 한데 원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있으니까 앞말의 뜻을 강조한다. 그러면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렇죠? 우러곰 하면 울면서 많이 울면서 이렇게 막 부사를 붙여도 되고요. 너희들 편한 대로, 그렇지? 강조만 하면 돼. 울면서 이러면 너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러곰이니까 울며 불며, 맞지? 너무 많이 울면서 이렇게 너무 아주 매우 아주 정말 뭐 이 가장 뭐 이런 부사를 붙여줘도 되고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다면으로 해석할 경우 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거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봐봐, 여기 뭐 이제 사랑해 주신다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해 주신다면 그러면 안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네. 사랑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사랑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랑하신다면 혹시라도 저 사랑해 주신다면 그러면 사랑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 확신할 수 없는 거. 님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나만 좋아하고 님은 나를 사랑 안 했을 가능성.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이 이언이 나오는 겁니다. 뜬금없는 거예요. 지금 뜬금없다고 생각을 안 한다면은 지금부터 해야 되겠지. 여기는 갑자기 여자 화자가 아니라 느끼한 남자가 사랑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도 괜찮아요. 뭐 이제 청라고 친구들을 들어보니까 학교쌤이 그냥 여자는 맞는데 같은 화자는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했대. 근데 원래 쌤 때 그러니까 학교 쌤들이 이제 옛날에 막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분들 말고 그럴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요 화자가 남성 화자로 바뀐다. 그리고 느끼한 남자, 사랑 고백하는. 자, 요거는 지우가 한번 읽어줄까요? 구슬이 아질가 여기 두 개만 지우가. 또 이어서 현서야. 그 다음에 기닉단 아질가 기닉단 계속 이어주시면 네. 잘 기닉단 또 거기 똑같을 텐데 그치? 이거 보고 읽어도 되고. 기닉단 좋았어요. 그 다음에 상유야? 주문회를
신이 딴 아질과 신이 딴 그치리까 나난 위 두어렁청 다리들이 이 전체가 이 노래하고 좀 이질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질적인 게 뭔지 알죠? 그쵸? 성질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썼는데 혹시라도 학교쌤이 다른 말을 하시면 다른 화자라고 얘기하시면 그냥 그렇게 알아도 됩니다. 화자가 바뀌었어요. 자, 화자가 바뀜 내용이 좀 약간 달라지기도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자, 내용이 좀 이질적 사랑 노래는 맞는데 느끼한 사랑 고백 노래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이질적으로 바뀐 부분이에요. 그래서 추정하는 거지, 그치? 자,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쵸? 당시 유행하던 가사였을 것이라는 가장 유력한 설이에요. 아까 우리 고려가요는 어떻게 전해졌다 그랬지? 이걸 책에다 써놨으면 문제될 게 없어, 그치? 야, 봐봐, 이거 네 지금 잘못 알고 있잖아, 이거 내용은 이거야 하면 되는데 이때 당신은 어땠다? 뭐 했다? 계속 구비전승됐다고 그랬죠, 그쵸? 자,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세요, 그쵸? 구비전승됐다면은 확실하게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유행하던 가사였으니까 이게 이 노래였나? 자, 하나는 진짜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치? 야, 이 가사 여기 거 아니었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일부러 고의적일 수도 있어요, 그쵸? 일부러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 넣었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래는 원래 있던 노래는 아닌 거예요. 그 증거는 정석가예요, 그쵸? 정석가를 또 배웠을 거고, 그치? 정석가 유견에 보면 요 비슷한 구절이 또 그대로 있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칭 레오나르도 다빈치, 맞지? 그 노트의 그 암기 방법이잖아요, 그쵸? 암기를 무작정 외우는 그런 무식한 방법 말고 화자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치? 어떻게 바뀌었냐 물으신다면 아까 적극적이고 막 주체적인 그 여자 있잖아요, 여자. 그 여자가 느끼한 남자로 바뀌었어요. 요거를 이제 부정하시더라고요. 저기 이제 청라고 선생님 부정하셨다 하죠. 그냥 여자인데 다른 여자로 바뀌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자에서 적극적 주체적인 여자 봤잖아요. 그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느끼한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는 화자로 바뀌었어요. 내용이 조금 통일성이 조금 깨졌어요. 갑자기 이제 말투가 달라지고 막 그랬으니까 내용도 조금 느끼해졌고요. 당시 유행하던 가사였을 것이다. 왜? 구비전승되던 고려가의 특징상 아마 당시 유행하던 노래의 이 가사를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착각해서 여기에 집어넣었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 구슬이 나온 거예요. 자, 봐봐. 구슬은 여기 이제 구슬 노래라고도 하는데 구슬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랑, 은유법. 다 은유법이야. 비유 중에서 가장 흔한 비유. 자, 지금이 45분이니까 47분이니까 12분 남았다. 12분 하면 끝. 네. 자, 구슬이 바위는 여기 써있네, 그치? 시련과 역경이에요. 우리들의 사랑이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방해물이라 해도 돼요. 방해물을 만난다면 바위에 떨어졌잖아. 그래서 이제 더 정확하게 세세하게 이 떨어진다, 부딪혔다 이런 뜻이거든요. 디신들은 요거를 뭐 이제 역경과 시련을 만났다. 이 시련과 고난을 만났다. 이렇게 막 뭐 세분화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위에 떨어진 걸 바위는 방해물, 장애물이지, 그치? 떨어졌어. 이게 시련과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그냥 바위에 떨어졌다. 고난을 만났다. 한들. 긴은 뭐 여기 이제 긴 있죠. 밑에 긴 얘가 제일 중요한데 얘는 좋은 의미예요. 얘만 유일하게 긍정의 의미죠, 그쵸? 우리들의 사랑과 믿음이라고 했잖아. 대부분 이제 인연, 우리들의 인연과 우리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연과 믿음은 끊어지겠습니까? 이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설의법이니까. 자, 오른쪽엔 설의법. 끊어지겠습니까? 설의법.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강조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들의 사랑이 어떤 방해물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나서 시련과 역경을 겪어도 우리들의 인연과 믿음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약간 느끼한 노래죠, 그쵸? 느끼한 남자가 사랑 고백을 하는 노래로 바뀐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질적이에요. 화자가 바뀌었다고 봐요, 이 부분은. 그래서 원래의 노래가 아닌 거예요, 얘는. 원래 서경별곡의 노래가 아닌 거지, 그치? 정석가도 마찬가지고요. 끊어지겠습니까? 설의법 됐고요. 나는은 아무런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냥 흥을 돋우기 위해서. 나는 뭐 말은 했겠지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 그치? 자, 끊어지겠습니까? 여기는 비유를 사용했는데, 자, 이제 마지막에 너희들이 읽었던 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 즈은 천년을 아까 곰 기억나시죠? 너희들 책에서는 전미사가 아니라 아까 위에 보조사로 돼 있었죠, 그쵸? 보조사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말에 있는 어근을 강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보조사라 했으니까 그러면 채언이라고 해야겠죠, 이제는. 외롭게 부사거든, 그치? 말이 안 돼요. 보조사가, 부사에 붙을 수는 있겠구나. 외롭게, 예, 강조하면 되죠, 그쵸? 강조하는 강조의 전미사, 혹은 너희들 책에서 보조사, 외롭게 지낸들, 우리들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꼭 비슷한 내용이네, 그치? 자, 이 두 개는 직설적이야, 우회적이야? 요거 하나만 맞지? 위에서 지금 구슬이 바위에 얘는 완전 우회적이죠. 비유를 사용했잖아. 그치? 근데 얘는 비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지금 직설적이죠. 야, 나 천년을, 여기 이제 직설적이라는 거. 왜냐면 우리가 막 자체 필터링을 막 돌리거든. 자, 그대로 이해하면 돼. 직설적이지, 지금.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절대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그냥 그대로 얘기했잖아. 그치? 얘는 비유가 없어요, 지금.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은, 요 두 개 부분은 직설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 위에 있는 얘네들은 뭐예요? 비유가 난무하죠. 다 은유법이죠. 그쵸?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우회적인 말하기죠. 우회적이다. 돌려 말했다 이거예요. 직접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고 돌려 말하기를 했다. 우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야, 이제 끝났다. 진짜 끝났다. 네. 지금 51분이니까 나머지 밑에만 하면 요만 하면 끝나네. 밑에만. 그치? 자,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시 거꾸로 상유가 두 개씩 한번 올라가 볼까요? 대동강. 한 번만 더. 현서가 배내요. 자, 여기 이제 대동강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대동강 자체가 상징성이 있는 곳이야. 이별의 대명사, 이별의 아이콘이야. 여기서는 이별을 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남산하면 막 사랑의 막 그 장소인데, 여기는 대동강은 이별의 장소인 거야. 항상 헤어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러는 곳. 그런데 이 대동강이 넓은 줄 몰라서 얘가 갑자기 뜬금없어요. 야, 배를 노한다 할 때, 자, 여기에 우리 중세국어에서 요 니은다는 2인칭 주어에서 사용하는 의문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놓았느냐? 야, 너 대동강이 넓은 줄도 모르고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2인칭 주어 맞지? 야, 너 사공.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공아도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거보고 표시를, 그치? 자, 내가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내가 싫다고 하고 떠나가는 그 남친 여친이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 택시기사님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 상황이지, 그치? 자, 사공은 화자의 원망의 대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사공은 아무런 피해를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쵸? 내 사랑하는 남친 여친이 타고 간 그 택시기사님을 밑에 보면 명예훼손을 하고 있어요. 자, 님과의 사랑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존재 이렇게 했지만 주관적이죠. 방해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요때 요 사공을 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데 속담이 나올 수 있어요. 요 속담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엉뚱한 데서 화풀이. 내가 엄마 아빠한테 친구랑 싸웠는데 엄마 아빠한테 막 화를 내는 경우 많잖아요. 그쵸? 근데 내가 엉뚱한 곳에 화를 막 내고 막 그러잖아. 자, 종로에서 뺨을 맞았어요. 이거 속담이거든요. 종로에서 뺨 맞고, 자, 여기에 종로에서 뺨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종로에서 해결을 해야죠. 여기서 뭐 침을 뱉든 맞지? 노려보든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엉뚱한 한강에서 눈을 뭐 해요? 흘긴다, 눈을 긴다. 요 속담이 있어요. 한강에서 눈 흘긴다. 노려보는 거예요. 야, 종로에서 뺨을 맞았으면 종로에서 눈을 노려봐야지, 그치? 엉뚱한 곳에서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딱 맞는 말이지, 그치? 엉뚱한 곳에 화풀이를 하고 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밑에 이제 이 사공에 심각한 명예훼손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밑에만 저기 지우가 또 그다음에 니 각시 가시 여기만 읽어주시면 두 줄만. 니 각시는 여기 니는 2인칭 주어네, 그치? 누구예요? 사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공아, 니 사공 너의 아내가 오른쪽에 럼난디 밑에 써 있지만요, 막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가장 흔한 확률 그냥 바람났다, 음란하다, 바람났다 막 이런 데들 바람난지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엉뚱한 사람한테 지금 이제 심각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고 있다. 죄까지는 아니고요. 모르겠고 죄는 맞는데요.
죄를 쓸 필요는 없지만 명예훼손이잖아 지금. 네 아내가 지금 바람난지 몰라서 이렇게 너 지금 그러고 배를 내어놓는 거야? 너 빨리 집에 나가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님이 타고 간 그 배가 너무 원망스러우니까 그 배를 운전한 뱃사공도 미운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엉뚱한 지금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건 명예훼손이죠. 그쵸? 그래서 그 다음 거, 그 다음에 연우가 그 다음에 열배, 여기 한번 읽어주실래요? 두 줄만 또. 2인칭 주어에게 니은다. 요거 다 의문형 어미랬지, 그치? 사공아, 너 2인칭이지, 그치? 그 2인칭 주어에게 쓰는 의문형 어미예요. 야, 놓았느냐, 실었느냐, 내 님을 태웠느냐, 다 의역하면 돼. 꼭 굳이 안 똑같아도, 그치? 야, 지나는 배, 이렇게 가는 배에다가 너 지금 집에서 너의 아내는 바람난 줄 다른 남자 만나고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이렇게 건너는 배에다 우리 님을 실었냐?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럼 엄청나게 뭐 좀 재수없죠, 그쵸? 그런 다음에 자 이제 밑에 여기 나머지 이제 두 줄입니다. 유라가 위에 거 두 개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후가 밑에 읽어주시고. 꽂으려 여기가 이제 포인트겠죠, 그쵸? 건너편에 있는 꽃이에요. 그러니까 이 꽃은 진짜 꽃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은유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쵸? 자, 비유 중에서도 가장 흔한 비유 은유법이다, 그치? 원관념은 꽃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건너편에 뭐요? 님이 건너가면 새롭게 만날 여자, 새롭게 만날 여자, 요렇게 얘기하시는 게 낫겠죠, 그쵸? 님의 새로운 여자, 그치? 새롭게라는 말을 뭐 쓰는 게 맞겠죠? 건너가서 이제 건너편에 있는 꽃이니까, 그치? 새롭게 만날 누가? 님이. 자, 요것만 보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너희들이 좋아하는 남친 여친이 서로 이제 상대방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건너편의 꽃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 여자를. 자, 마지막에 여기만 지우가 읽어주시면, 그 다음에 승현이 또 읽을 건 걱정하지 마세요. 배 타들면 그러면 꺾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겠죠, 그쵸? 배를 타고 가면, 우리 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면 꺾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순화된 표현은 만나겠다는 거지, 그치? 그 다른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 요런 얘기겠죠, 그쵸? 것입니다. 요런 뜻이니까 불신이에요. 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쵸? 진짜 사랑하는 사이고 믿음이 있다면 이런 얘기 안 꺼냈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자, 불신감, 맞지? 그러니까 님께서 아마 분명히 다른 여자를 만날 거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 나는은 뭐랬죠? 남는 의미니까 여음, 맞지?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쵸? 운유를 위해서 나온, 운유를 위해서 만든 여음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여기 다시 얘기만 꺼내보면 마지막이에요. 이 다른 여자를 만날 것입니다를 건너편의 꽃을 꺾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저질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도 해요. 이 부분이 남녀상열지사로 봐요. 남녀상열지사. 우리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이 부분을 왜 이제 지금은 기록이 돼서 이렇게 전하지만 굉장히 좀 저질스러운 부분으로 봤다. 그러니까 이 남녀상열지사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쁜 사랑하고, 맞지? 다시 뭐 나 바람 필 거야, 만날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남녀상열지사니까 좀 저질스러운 내용으로 여기를 봤을 거로 이제 예상을 해요. 그래서 남녀상열지사 부분이 있느냐 하면 있다고 해야 돼요. 그게 꽃을 꺾는 장면, 이 장면에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꽃을 꺾는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표현으로 썼나 봐. 그래서 남녀상열지사 부분이 여기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쭉 쓰고 끝이 났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사공이 아내를 명예훼손할 때, 그치? 럼난디 몰라서, 네 아내가 각시가 럼난디 몰라서, 음란한 줄 몰라서 니까지 것이 주제 넘은 줄도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고요. 네 각시도 강을 넘을지 몰라서, 야, 너라고 안 그럴 것 같아? 네 아내도 아마 이 강을 타고 넘을 수도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날 수도 있어. 이렇게. 근데 제일 무난한 게, 음란한 게 이제 바람난 거죠, 그쵸? 이게 뭐 밑에 강을 넘는 것도 다른 남자 만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바람난 줄 몰라서, 바람나다, 맞지? 그러니까 너 이게 지금 배를 내어놓을 때가 아니잖아. 넌 지금 빨리 집에 나가봐, 맞지? 이런 뜻인데,
근데 네가 배를 내어놓는 바람에 우리 님께서 건너갔다 이거지, 그치? 자, 쉬는 시간 드릴 건데 딱 가서 쉬거든요. 네 문제 하고 쉬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좀 찝찝하니까 지금 잃어버리지 말고.